이야기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채널이 성장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새벽 3시 손잡이가 천천히 돌아갔습니다. 윤정래 72세. 전북 고창에서 혼자 농사 지으며 살던 그녀가 아들 집에 온 지 사흘째 되던 밤이었어요. 문을 잠가놔서 다행이었죠. 하지만 복도 너머로 들린 며느리의 목소리. 이번 달만 넘기면 돼. 약 계속 먹이면 자연사처럼 보인다고. 그 순간 정래는 알아버렸습니다. 매일 아들이 먹는 그 약이 죽음으로 가는 길이라는 걸요. 72세 노모가 아들을 구하기 위해 맨발로 도망쳐야 했던 그날 밤.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윤정래는 새벽부터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한지로 포장한 들기름 병을 천천히 들어 올렸어요. 기름이 비친 햇살이 노랗게 부서졌습니다. 올해 수확한 들깨로 짠 거예요. 아들이 좋아했던 그 고소한 냄새가 여전히 병 입구에서 풍겼죠. 민수가 좋아하는데. 정래는 혼잣말을 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손을 멈췄어요. 들기름 옆에 놓인 햅쌀 포대가 눈에 들어왔거든요. 20kg짜리였습니다. 혼자 들기엔 버거운 무게였죠. 에이, 괜찮아. 정래는 허리를 굽혀 포대를 들어 올렸습니다. 등이 욱신했지만 참았어요. 평생 이렇게 살았으니까요. 남에게 짐 되는 게 제일 싫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전북 고창의 작은 농가. 정래는 이곳에서 10년을 혼자 살았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였죠. 처음엔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밥을 혼자 먹는 것도, 밤에 혼자 자는 것도요. 하지만 익숙해졌어요. 사람은 익숙해지는 동물이니까요. 아침 7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어요. 엄마, 나 민수야. 응, 아들. 정래는 바로 받았습니다. 아들 전화는 언제나 반가웠어요. 한 달에 한두 번, 길어야 5분 정도였지만요. 엄마, 요즘 좀 어때? 그냥 그렇지 뭐. 나야 늘 똑같지. 엄마.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힘이 없었어요. 정래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민수야, 무슨 일 있니? 아니, 그게 요즘 몸이 좀 안 좋아서. 어디가 안 좋은데? 머리가 자꾸 아프고 어지럽고 그래. 병원 다니는데 나아지질 않네. 정래는 전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손에 땀이 났어요. 엄마가 올라갈까? 응. 엄마가 며칠만 와줬으면 좋겠어. 하진이도 바쁘고. 엄마 밥이 먹고 싶어? 전화를 끊고 나서도 정래는 한참을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아들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엄마 밥이 먹고 싶어? 그 말이 자꾸 반복됐죠. 오후 1시. 정래는 짐을 쌌습니다. 큰 보따리 2개였어요. 하나엔 들기름 말린 나물, 햅쌀이 들어갔습니다. 다른 하나엔 옷가지와 속옷이 담겼죠. 보따리를 묶으면서 정래는 생각했어요. 서울이 얼마나 추울까. 고창에서 서울까지는 버스로 4시간이었습니다. 정래는 창밖을 보며 내내 졸았어요. 가끔 깨면 낯선 풍경이 지나갔죠. 고속도로, 휴게소, 아파트 단지들. 점점 건물이 높아졌습니다. 민수는 잘 살고 있겠지. 아들은 중견 건설회사에 다녔어요. 과장이라고 했죠. 정래는 그게 얼마나 대단한 직급인지 몰랐습니다. 그냥 아들이 회사 다니는 게 자랑스러웠어요. 결혼도 했고 아파트도 샀으니까요. 며느리 하진이는 보험 설계사 출신이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가 기억났어요. 7년 전 결혼식이었죠. 하진은 하얀 드레스를 입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인사도 정중했고요. 어머니, 잘 부탁드려요. 민수 오빠 잘 챙길게요. 정래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가끔 전화로 안부를 물었죠. 하진은 늘 밝게 대답했어요.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저희 잘 지내요. 하지만 정래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전화할 때마다 목소리가 조금씩 낮아지고 있다는 걸요. 말수도 줄었어요. 묻는 것만 대답했죠. 뭔가 눌려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정래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러면서도 가슴 한쪽이 무거웠습니다. 저녁 6시, 정래는 아들이 사는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어요. 20층짜리 건물이 여러 동 늘어서 있었죠. 처음 봤을 땐 놀랐습니다. 이렇게 높은 건물에 사는 아들이 대견했거든요. 현관문을 열자 하진이 나왔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목소리는 밝았어요. 하지만 표정은 아니었죠. 웃고 있었지만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정래는 그걸 느꼈어요. 50년 넘게 사람을 보며 산 눈이었으니까요. 그래, 왔다. 민수는 안에 누워 있어요. 오늘도 머리 아프다고. 정래는 신발을 벗으며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거실은 넓었어요. 하얀 소파, 큰 텔레비전, 깨끗한 바닥. 하지만 왠지 차가웠죠. 사람 사는 냄새가 안 났습니다. 어머니, 짐 주세요. 하진이 보따리를 받아들었습니다. 무거운지 얼굴을 찌푸렸어요. 이게 뭐예요? 들기름이랑 나물이야. 민수 좋아하는 거. 아, 네. 하진은 부엌으로 가더니 냉장고 제일 아래 칸에 보따리를 밀어 넣었습니다. 정성스럽게 포장한 것들이 구겨졌어요. 정래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안방 문이 열렸습니다. 아들이 나왔어요. 엄마. 정래는 숨이 막혔습니다. 아들의 얼굴이 너무 창백했거든요. 눈밑은 시커멓고 볼은 푹 꺼져 있었죠. 한 달 전 영상통화로 봤을 때보다 훨씬 야윈 모습이었습니다. 민수야, 얼굴이 왜 그러니? 괜찮아, 엄마. 요즘 좀 피곤해서. 아들은 비틀거렸어요. 정래가 부축하려는 순간 하진이 먼저 다가갔습니다. 여보, 약 먹어야지. 시간 됐어. 하진은 손바닥에 알약 3개를 올려놓았어요. 아들은 아무 말 없이 받아 먹었습니다. 물을 들이키는 모습이 기계 같았죠. 무슨 약이니? 정래가 물었습니다. 스트레스성 편두통 약이요. 의사가 처방해줬어요. 하진의 대답은 짧았어요. 더 물어볼 틈을 주지 않았죠. 저녁 식탁은 조용했습니다. 배달 온 중국 음식이 펼쳐져 있었어요. 짜장면, 짬뽕, 탕수육. 정래는 젓가락을 들었지만 입맛이 없었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내일 미역국 끓여줄게. 고마워, 엄마.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말이 없었죠. 하진도 말이 없었습니다. 식탁 위로 젓가락 부딪히는 소리만 들렸어요. 그날 밤, 정래는 작은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희미하게 새어 들어왔어요. 벽 너머로 아들 부부의 목소리가 들렸죠. 왜 어머니를 부른 거예요? 하진의 목소리였습니다. 날카로웠어요. 미안. 그냥 엄마 밥이 먹고 싶었어. 배달시켜 먹으면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뭐예요? 어머니 오시면 제가 더 신경 써야 하잖아요. 정래는 이불을 덮었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계속 들렸어요. 아들이 뭐라고 하는 것 같았지만 잘 안 들렸죠. 그리고 곧 조용해졌습니다. 정래는 눈을 감았어요.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 집 공기가 이상해. 그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뭔가 잘못됐어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뭔가 잘못되고 있었습니다. 정래는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평생 그 시간에 일어났으니 몸이 알아서 깨는 거였죠.
작은 방 창문으로 희미한 불빛이 들어왔어요. 아파트 복도 조명이었습니다. 부엌에서 물소리가 들렸어요. 정래는 이불을 개고 방문을 열었습니다. 거실을 지나 부엌으로 갔죠. 하진이 뭔가를 하고 있었어요. 일찍 일어나셨네요. 하진이 돌아봤습니다. 손에 물컵을 들고 있었어요. 응, 잠이 안 와서. 민수는? 아직 자요. 약 먹고 자면 아침까지 못 일어나요. 정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진의 손을 봤어요. 물컵 옆에 작은 약병이 놓여 있었죠. 라벨이 없었습니다. 그게 무슨 약이니? 수면제요. 민수 오빠가 요즘 잠을 못 자서 병원에서 받은 거야? 네. 하진의 대답은 빨랐어요. 너무 빨랐습니다. 정래는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죠. 하지만 더 묻지 않았어요. 며느리 기분 상할까 봐요. 아침 8시. 정래는 부엌에서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는 음식이었어요. 집에서 가져온 들기름을 두르고 미역을 볶았죠. 고소한 냄새가 퍼졌습니다. 하진이 거실에서 나왔어요. 어머니, 뭐 하세요? 미역국 끓이는데. 민수 깨우면 안 되나? 아직요. 좀 더 재워야 해요. 그래도 아침은 먹어야지. 어머니. 하진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정래는 국자를 든 채 멈췄어요. 민수 오빠는 제가 챙겨요. 어머니는 그냥 쉬세요. 나는 괜찮아. 엄마가 해주고 싶어서. 어머니, 요즘은 그렇게 안 해요. 아침 거르는 게 건강에 더 좋대요. 정래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입술만 달싹였죠. 결국 불을 껐어요. 끓어오르던 미역국이 천천히 식어갔습니다. 오전 10시 아들이 일어났어요. 비틀거리며 거실로 나왔죠. 얼굴이 더 창백해 보였습니다. 민수야, 미역국 끓였는데. 엄마, 고마워. 근데 배가 안 고파. 그래도 한 그릇만. 여보, 약부터 먹어야지. 하진이 다가와 아들 손에 약을 쥐어줬어요. 아들은 그대로 삼켰습니다. 정래는 그 모습을 지켜봤죠. 가슴이 답답했어요. 민수야, 약을 왜 그렇게 많이 먹니? 의사가 그러래. 괜찮아, 엄마. 그래도,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다 챙기고 있어요. 하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정래는 싫었어요. 진짜 같지 않았거든요. 점심때가 됐습니다. 정래는 냉장고를 열었어요. 가져온 나물을 꺼내려고요. 하지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까 분명 넣어뒀는데요. 하진아, 내가 가져온 나물 어디 있니? 아, 그거요? 버렸어요. 뭐? 정래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상한 것 같더라고요. 냄새도 나고. 상하지 않았어. 내가 이틀 전에 말렸는데. 어머니, 요즘 그런 거 안 먹어요. 배달 음식이 더 깨끗해요. 정래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정성껏 준비한 것들이 쓰레기통에 들어갔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민수 좋아하는 건데. 민수 오빠는 제가 더 잘 알아요. 하진의 말투가 날카로웠습니다. 정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날 오후 정래는 작은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하늘이 흐렸어요. 비가 올 것 같았죠. 문득 휴대폰이 울렸어요. 고창 이웃집 할머니였습니다. 정래야, 잘 있어? 응, 언니. 나 서울 와 있어. 아들 집에? 응. 민수가 아파서. 많이 아파? 큰일 아니야? 잘 모르겠어. 약을 많이 먹는데. 정래는 말을 이었어요. 이야기를 하다 보니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참았죠. 그래도 며느리가 잘 돌보겠지? 응. 정래는 대답했지만 확신이 없었어요. 저녁 6시.
아들이 회사에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정내는 방에서 나갔죠. 민수야, 왔니? 응, 엄마. 아들은 소파에 털썩 앉았어요. 얼굴에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손은 미세하게 떨렸죠. 괜찮아? 응. 그냥 좀 어지러워. 하진이 부엌에서 나왔어요. 손에 물과 약을 들고 있었죠. 여보, 약. 지금 또 먹어야 해? 당연하지. 시간 맞춰 먹어야 효과 있어. 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약을 받았습니다. 정래는 그 약병을 자세히 봤어요. 역시 라벨이 없었죠. 하진아, 그 약 어느 병원 거니? 강남신경과요. 왜요? 그냥 라벨이 없어서. 아, 제가 정리하려고 떼어냈어요. 보기 싫어서. 하진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자연스러웠어요. 너무 자연스러웠습니다. 정래는 뭔가 걸렸지만 뭔지 알 수 없었어요. 밤 10시. 정래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봤죠. 벽 너머로 소리가 들렸어요. 하진의 목소리였습니다. 처음엔 작았어요. 점점 커졌죠. 정래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번 달만 넘기면 돼. 무슨 말인지 잘 안 들렸어요. 정래는 조심스럽게 일어났습니다. 방문을 살짝 열었죠. 복도로 소리가 새어나왔어요. 의사가 말했잖아. 약 계속 먹이면 자연사처럼 보인다고. 정래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보험금 들어오면 바로 정리하고. 알았지? 전화 통화였어요. 하진이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정래는 숨을 참았죠. 손이 떨렸어요. 걱정 마. 완벽해. 아무도 모를 거야.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정래는 얼른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닫고 등을 기댔죠.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약을 아들한테. 생각이 정리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아들이 위험하다는 걸요. 다음 날 아침 정래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하진보다 먼저 부엌으로 갔어요. 약병을 찾으려고요. 선반 위 서랍 안을 뒤졌죠. 어머니, 뭐 하세요?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래는 화들짝 놀랐어요. 하진이 서 있었죠. 표정이 차가웠습니다. 아, 나 물 찾으려고. 물은 냉장고에 있잖아요. 그래, 미안해. 정래는 황급히 물을 꺼냈어요. 손이 떨려서 컵을 제대로 잡지 못했죠. 물이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하진이 다가왔어요. 정래는 뒤로 물러났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내가 닦을게. 요즘 자꾸 물건을 떨어뜨리시네요. 하진의 말투가 묘했어요. 걱정하는 것 같으면서도 아닌 것 같았죠. 나이가 드니까 그래. 혹시 치매 초기 아니세요? 뭐? 정래는 하진을 쳐다봤습니다. 하진은 미소 짓고 있었어요. 요즘 70 넘으면 흔하대요. 검사 한번 받아보세요. 나는 멀쩡해. 그래도 확인은 해봐야죠. 정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뭔가 시작된 것 같았죠. 그날 오후 관리사무소 직원이 찾아왔습니다. 하진이 불렀대요. 어르신, 요양시설 상담 한번 받아보시겠어요? 요양시설? 정래는 하진을 봤어요. 하진은 태연하게 웃고 있었죠. 어머니, 저도 일 나가야 하고 혼자 계시면 위험하잖아요. 나는 안 가. 어머니, 요즘 요양시설 좋아요. 친구들도 많고 싫다고. 정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직원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럼 일단 상담만이라도. 됐어요. 나가주세요. 정래는 작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앉았죠. 온몸이 떨렸어요.
나를 쫓아내려는 거야. 그 생각이 들자 무서웠습니다. 왜 쫓아내려는지, 왜 요양시설로 보내려는지. 이유는 하나였죠. 방해되니까요. 밤이 됐습니다. 아들은 일찍 잠들었어요. 약을 먹고 쓰러지듯 침대에 누웠죠. 정례는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하진이 부엌으로 갔어요. 정례는 조심스럽게 따라갔습니다. 벽 뒤에 숨어서 지켜봤죠. 하진은 물컵을 꺼냈어요. 그리고 작은 약병을 열었습니다. 흰 가루를 물에 탔죠. 천천히 저었어요. 정례의 입이 바짝 말랐습니다. 하진이 물컵을 들고 안방으로 갔어요. 정례는 숨을 죽였죠. 몇 분 뒤 하진이 다시 나왔습니다. 정례와 눈이 마주쳤어요. 둘 다 얼어붙었습니다. 어머니, 못 주무세요? 하진이 먼저 말했어요.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달랐죠.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응, 화장실 가려고. 그러세요. 조심히 다녀오세요. 하진은 지나쳐갔습니다. 정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등골이 오싹했죠. 들켰어.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이제 자신도 위험하다는 걸요. 정례는 작은 방으로 돌아왔어요. 문을 잠갔습니다. 침대에 앉아 떨리는 손을 감췄죠. 어떡하지? 아들은 자고 있었어요. 깨울 수도 없었습니다. 믿어주지 않을 게 뻔했으니까요. 정례는 가방을 봤어요. 도망쳐야 할까요? 하지만 아들을 두고 갈 순 없었죠. 밤은 깊어갔습니다. 정례는 잠들지 못했어요. 귀를 기울이며 밖을 살폈죠. 발소리가 들릴 때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새벽 3시 복도에 불이 켜졌어요. 정례는 이불을 덮어쓰고 숨을 죽였습니다. 발소리가 가까워졌죠. 문 앞에서 멈췄어요. 손잡이가 천천히 돌아갔습니다. 손잡이가 멈췄습니다. 정례는 이불 속에서 숨을 참았어요. 심장 소리가 너무 커서 들릴까봐 무서웠죠. 어머니, 주무세요? 하진의 목소리였습니다. 작고 낮았어요. 정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자는 척했죠.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긴 침묵이 이어졌어요. 그리고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정례는 천천히 이불을 내렸어요. 어둠 속에서 천장만 보였죠.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문을 잠가놔서 다행이야. 하지만 안심할 수 없었어요. 내일은 어떻게 될까요? 모레는요. 정례는 일어나 앉았습니다. 창문으로 새벽 공기가 스며들었어요. 아파트 단지는 조용했죠. 가로등만 외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들을 깨워야 해. 그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죠. 아들이 믿어줄까요? 며느리 편을 들지 않을까요? 엄마가 나이 들어서 이상한 소리 한다고 하겠지. 정례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새벽 5시. 정례는 잠들지 못했어요. 눈만 감고 있었죠.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부엌에서 물 끓이는 소리였어요. 정례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를 지나 거실로 나갔죠. 하진이 뒤를 돌아봤어요. 어머니, 못 주무셨어요? 응. 잠이 안 와서. 커피 드릴까요? 하진은 웃고 있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요. 정례는 그 웃음이 소름 끼쳤어요. 아니, 괜찮아. 어머니, 앉으세요. 말씀드릴 게 있어요. 하진이 식탁을 가리켰습니다. 정례는 천천히 앉았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죠. 오늘 관리사무소에서 다시 연락 온대요. 어머니 상태 확인하러 온대요. 치매 검사 받으셔야 할 것 같아요. 나는 안 받아. 정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진은 고개를 가볍게 기울였어요. 어머니, 요즘 이상하잖아요.
물건도 자꾸 떨어뜨리시고 밤에 헤매시고. 헤매지 않았어. 어젯밤에도 복도에 나오셨잖아요. 새벽 3시에요. 정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할 말이 없었어요. 모든 게 계획된 것 같았죠. 검사만 받으세요. 아무것도 아니면 다행이고. 싫어. 어머니. 하진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제가 어머니 싫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진짜 걱정돼서 그래요. 거짓말이었어요. 정례는 알았습니다. 하지만 증명할 수가 없었죠. 아침 8시 아들이 일어났어요. 얼굴이 더 창백했습니다. 눈동자가 풀려 있었죠. 민수야. 정례가 다가가려는 순간 하진이 가로막았어요. 여보, 약 먹어야지. 지금은 괜찮은데. 안 돼. 시간 맞춰 먹어야 효과 있어.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항상 그랬어요. 하진의 말이면 고개를 끄덕였죠. 정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무너졌어요. 내 아들이 저렇게 됐어. 오전 10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관리사무소 직원과 간호사가 왔어요. 하진이 문을 열어줬죠. 어르신, 간단한 검사만 할게요. 간호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례는 알았어요. 이게 간단한 게 아니라는 걸요. 나는 안 받아요. 어머니, 그냥 받으세요. 금방 끝나요. 하진이 정례의 팔을 잡았어요. 힘이 세었습니다. 정례는 뿌리치려 했지만 소용없었죠. 나요. 어머니, 왜 이러세요? 사람들 보는데. 정례는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간호사와 직원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죠. 일단 오늘은 이만 가보겠습니다. 그들이 나간 뒤 하진이 정례를 노려봤어요. 처음으로 가면을 벗은 얼굴이었습니다. 어머니, 왜 이렇게 말썽이세요? 나는 아무것도. 그냥 조용히 계시면 안 돼요? 정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목이 메었습니다. 내일 다시 올 거예요. 그때는 순순히 따라가세요. 알겠어요? 하진은 돌아서서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이 쾅 닫혔습니다. 정례는 그 자리에 남았어요. 혼자였죠. 오후가 지나갔습니다. 정례는 작은 방에 앉아 있었어요. 창밖을 보니 해가 지고 있었죠. 붉은 빛이 하늘을 물들였습니다. 이제 어떡하지? 방법이 없었어요. 아들은 약에 취해 있고 며느리는 모든 걸 조종하고 있었죠. 경찰에 신고할까요? 증거가 없었습니다. 내가 치매 환자로 몰리겠지. 정례는 고개를 떨구었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울면 안 됐어요. 지금은 정신을 차려야 했죠. 저녁 7시 아들이 퇴근했습니다. 정례는 거실로 나갔어요. 아들과 단둘이 이야기하고 싶었죠. 민수야. 응, 엄마. 아들은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죠. 하지만 눈은 초점이 없었습니다.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응, 말해. 정례는 옆에 앉았어요. 손을 잡으려 했죠. 하지만 아들의 손이 차가웠습니다. 얼음장 같았어요. 너 요즘 약을 너무 많이 먹는 것 같아. 의사가 그러래. 그래도 엄마 괜찮아. 걱정 마. 아들은 고개를 돌렸어요. 정례를 보지 않았죠. 그냥 텔레비전만 봤습니다. 정례는 더 말할 수 없었어요. 아들이 멀게 느껴졌죠. 바로 옆에 앉아 있는데도요. 밤 10시 저녁 식사가 끝났습니다. 또 배달 음식이었어요. 정례는 거의 먹지 않았죠. 목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입맛 없으세요? 하진이 물었어요. 표정은 걱정스러웠지만 눈은 차갑게 빛났죠. 응, 좀 그래. 내일 병원 가볼까요? 어머니도 검사 받으셔야 할 것 같은데.
됐어. 정례는 일어났습니다. 작은 방으로 들어가려 했죠. 그때 하진이 말했어요. 내일 요양시설 직원들 다시 와요. 이번엔 꼭 상담 받으셔야 해요. 정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나는 안 가. 어머니 마음대로 안 돼요. 민수 오빠도 동의했어요. 민수가? 네. 어머니 혼자 계시는 게 위험하다고 했어요. 정례는 아들을 봤어요. 아들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대답이 없었습니다. 민수야, 정말 그렇게 생각해? 말 좀 해봐. 엄마, 미안해. 그게 전부였어요. 정례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등을 기댔죠. 온몸이 떨렸어요. 아들도 날 버렸어. 그 생각에 눈물이 났습니다. 참았던 게 한꺼번에 쏟아졌죠. 소리 내지 않으려고 입을 막았어요. 하지만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 정례는 얼굴을 닦았어요. 거울을 봤죠. 늙은 여자가 보였습니다. 주름투성이 얼굴, 흰 머리카락. 이렇게 끝날 순 없어. 무언가 해야 했어요. 아들을 구해야 했죠. 정례는 가방을 열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어요. 경찰에 신고할까요? 하지만 뭐라고 말하죠? 며느리가 아들을 죽이려 한다고요? 증거는요? 치매 노인의 망상이라고 하겠지. 정례는 휴대폰을 내려놨어요. 밤 11시,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들 부부는 잠들었어요. 정례는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죠. 복도로 나갔습니다. 부엌으로 갔어요. 서랍을 열고 약병을 찾았습니다. 있었어요. 선반 뒤에 숨겨져 있었죠. 정례는 약병을 꺼냈어요. 라벨이 없었습니다. 흰 알약이 가득 들어 있었죠. 이게 뭘까? 뚜껑을 열려는 순간 불이 켜졌습니다. 어머니, 뭐 하세요? 하진이 서 있었어요. 잠옷 차림이었죠. 표정은 차가웠습니다. 나는, 그거 제 거예요. 왜 만지세요? 하진이 다가왔어요. 약병을 빼앗으려 했죠. 정례는 뒤로 물러났습니다. 이게 뭐예요? 민수가 먹는 약이에요? 어머니, 돌려주세요. 대답해요. 이게 뭐냐고. 정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진은 웃었어요. 차갑게요. 어머니, 정말 궁금하세요? 수면제예요. 강한 거. 수면제를 왜 이렇게 많이. 계속 먹이면 사람이 죽어요. 천천히요. 자연사처럼. 정례의 숨이 멎었습니다. 당신, 정말, 네. 제가 민수 오빠 죽이고 있어요. 하진은 태연하게 말했어요. 마치 날씨 이야기하듯이요. 왜 그래요? 보험금이요. 5억이에요. 그 정도면 새 인생 살 수 있죠. 정례는 뒷걸음질 쳤어요. 벽에 등이 닿았죠. 그리고 어머니. 하진이 한 걸음 다가왔어요. 어머니도 이제 아시니까 가만 안 둘 거예요. 뭐, 내일 요양시설 가시는 게 좋을 거예요. 안 그러면. 하진은 말을 끝내지 않았어요. 하지만 의미는 분명했죠. 정례는 약병을 꽉 쥐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하세요. 누가 믿을까요? 하진은 웃었어요. 치매 걸린 시어머니가 며느리 모함하는 거죠. 증거도 없고요. 이 약병이 증거예요. 그게 뭔지 어떻게 증명해요? 그냥 수면제예요. 합법적인 거. 정례는 말문이 막혔어요. 자, 이제 주무시죠. 내일 큰일 있잖아요. 하진은 돌아서서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정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약병을 쥔 채로요.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정례는 작은 방으로 돌아왔어요. 문을 잠갔습니다. 침대에 앉았죠. 도망쳐야 해.
그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 있으면 죽을 것 같았죠. 하지만 아들을 두고 갈 순 없었습니다. 어떡하지? 어떻게? 정례는 머리를 감싸 쥐었어요. 새벽 2시, 정례는 결심했습니다. 나가야 했어요. 도움을 청해야 했죠. 누구한테든요. 가방을 챙겼어요. 지갑, 휴대폰, 약병. 그게 전부였습니다.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어요. 복도는 어두웠죠. 거실을 지나 현관으로 갔습니다. 신발을 신으려는 순간 안방 문이 열렸어요. 정례는 얼어붙었습니다. 어머니, 어디 가세요? 하진이 나왔어요. 웃고 있었죠. 정례는 신발도 못 신고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로 뛰쳐나갔어요. 맨발이었죠. 어머니, 뒤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정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계단으로 달려갔죠. 엘리베이터는 느렸어요. 숨이 찼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죠. 10층, 5층, 1층. 드디어 밖으로 나왔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차가운 빗물이 얼굴을 때렸죠. 정례는 그대로 뛰었습니다. 경비실에서 불이 켜졌어요. 무전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2~3동에서 치매 노인 탈출했다고 합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정례는 숨었어요. 아파트 화단 뒤에 쪼그리고 앉았죠. 온몸이 떨렸습니다. 추위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이제 어떡하지? 갈 곳이 없었어요. 아는 사람도 없었죠. 서울은 너무 컸습니다. 정례는 휴대폰을 꺼냈어요. 화면이 빗물에 젖었죠.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눌렀습니다. 누구한테 전화할까요? 고창 이웃? 아니에요. 너무 멀었죠. 경찰? 믿어줄까요? 정례는 망설였어요. 그때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낯선 목소리였어요. 정례는 고개를 들었죠. 중년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우산을 들고 있었어요. 여기서 뭐 하세요? 비 맞고 계시네요. 나는. 정례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일단 일어나세요. 감기 걸리겠어요. 여자가 손을 내밀었어요. 따뜻한 손이었죠. 정례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여자는 정례를 골목 안쪽으로 데려갔습니다. 작은 분식집이었어요. 옥순이네 떡볶이라는 간판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죠. 여기 들어오세요. 문을 열자 따뜻한 공기가 밀려왔어요. 정례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죠. 앉으세요. 따뜻한 거 드릴게요. 여자는 주방으로 갔어요. 물 끓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례는 플라스틱 의자에 앉았죠. 맨발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이거 드세요. 여자가 뜨거운 차를 내밀었습니다. 옥수수 수염차였어요. 정례는 두 손으로 컵을 감쌌죠. 따뜻했어요. 이름이 뭐예요? 윤정례예요. 나는 강옥순이에요. 여기 사장이고요. 옥순은 정례 맞은편에 앉았어요. 나이는 60 후반쯤 돼 보였죠. 눈매가 날카로웠지만 따뜻했습니다. 무슨 일 있으세요? 정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뭐부터 말해야 할지 몰랐죠. 천천히 말해요. 급할 것 없어요. 옥순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정례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 시작했죠. 아들 이야기를요. 며느리 이야기를요. 약 이야기를요. 한참을 말했어요. 옥수는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중간에 끊지 않았죠. 고개만 끄덕이며 들었어요. 그래서 도망쳐 나왔어요. 근데 이제 어떡하죠? 정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옥수는 팔짱을 꼈어요. 경찰에 신고는 해봤어요? 못했어요. 증거가 없어서요. 그리고
나 치매 환자로 몰릴 것 같아서요. 증거 없으면 안 되죠. 옥수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런 인간들은 증거 없으면 절대 안 무너져요. 제 남편이 전직 형사였는데 그런 사람들 많이 봤대요. 그럼 어떡해요? 증거 만들어야죠. 정례는 옥순을 봤어요. 옥순은 웃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혼자 싸우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같이 해요. 같이요? 네. 우리 둘이서 증거 만들어요. 정례는 가슴이 뛰었어요. 처음으로 희망 같은 게 보였죠. 새벽 4시. 옥수는 정례에게 옷을 빌려줬어요. 마른 양말도 신겨줬죠. 일단 오늘은 여기서 쉬어요. 내일 계획 세워요. 고마워요. 괜찮아요. 나도 시어머니 있었어요. 다 아니까. 옥수는 분식집 한쪽에 작은 방이 있었어요. 거기서 정례를 재웠죠. 정례는 누워서 천장을 봤습니다. 이럴 수 있을까? 반신반의했어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죠. 아침 7시. 정례는 옥순이 깨우는 소리에 눈을 떴어요. 일어나세요. 아침 먹어요. 식탁에 라면이 놓여 있었습니다. 김치도 있었어요. 정례는 오랜만에 배가 고팠죠. 맛있게 드세요. 고마워요, 옥순 씨. 두 사람은 라면을 먹으며 이야기했어요. 옥순이 먼저 물었습니다. 할머니, 그 약병 아직 가지고 있어요? 응. 정례는 가방에서 약병을 꺼냈어요. 옥순이 받아들었죠. 이거 성분 분석해야 해요. 뭐가 들었는지 알아야 증거가 되니까. 어디서 해요? 제 친구가 약사예요. 부탁해 볼게요. 옥수는 휴대폰을 꺼냈어요. 전화를 걸었죠. 한참을 통화하더니 끊었습니다. 오늘 오후에 결과 나온대요. 정말요? 네. 그 전에 할 일이 있어요. 뭔데요? 아들 집에 다시 들어가야 해요. 정례는 깜짝 놀랐어요. 거기요? 위험해요. 위험하죠. 근데 증거가 거기 있잖아요. 옥수는 진지했어요. 며느리가 뭘 하는지 직접 봐야 해요. 그래야 신고할 수 있어요. 어떻게 봐요? 휴대폰으로 녹화하는 거예요. 요즘 휴대폰 좋잖아요. 정례는 망설였어요. 무서웠죠.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알았어요. 해볼게요. 잘 생각했어요. 제가 도와줄게요. 오전 10시. 옥수는 정례와 함께 계획을 세웠어요. 일단 집에 전화하세요. 돌아가고 싶다고요. 그러면 믿을까요? 믿게 만들어야죠. 할머니가 겁먹었다고 요양시설 가겠다고 하세요. 힘들어도 해야 해요. 아들 살리려면요. 정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휴대폰을 꺼냈죠.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어요. 하진이 받았습니다. 어머니,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나야. 어디 계세요? 다들 찾고 있어요. 미안해. 내가 겁이 나서. 정례의 목소리를 떨렸습니다. 진짜 떨렸어요. 집에 가고 싶어. 돌아갈게.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어디세요? 데리러 갈게요. 아니야. 내가 갈게. 1시간 뒤에. 알겠어요. 기다릴게요. 전화가 끊어졌어요. 정례는 휴대폰을 내려놨죠. 잘했어요. 옥순이 등을 토닥였습니다. 이제 준비해요. 휴대폰 녹화 방법 알려줄게요. 두 사람은 연습했어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녹화 버튼을 누르는 방법을요. 몇 번을 반복했죠. 소리도 잘 잡혀요. 걱정 마세요. 고마워요, 옥순 씨. 우리 이제 친구예요. 말 편하게 해요. 정례는 옥순의 손을 잡았어요. 따뜻했습니다. 오전 11시.
정례는 아들 집 앞에 도착했어요. 숨을 깊이 들이쉬었죠. 현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하진이 서 있었죠. 웃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들어오세요. 응. 정례는 들어갔어요. 거실은 어제와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공기가 달랐죠. 더 차가웠어요. 어디 갔다 오셨어요? 그냥 바람 쐬러. 새벽에요? 맨발로요? 하진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정례는 고개를 숙였죠. 미안해. 내가 정신이 없어서. 앉으세요. 이야기 좀 해요. 정례는 소파에 앉았어요. 하진도 앞에 앉았죠. 둘 사이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할게요. 요양시설 가셔야 해요. 여기 계시면 다들 힘들어요. 알아. 나도 알아. 정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진은 놀란 표정을 지었죠. 정말요? 동의하시는 거예요? 응. 내가 짐이잖아. 아니에요. 짐이 아니라. 하진은 말을 흐렸어요. 표정이 풀렸죠. 알아줘서 고마워요, 어머니. 근데 정례는 주머니 속 휴대폰을 만졌어요. 녹화 버튼을 눌렀죠. 민수는 괜찮아? 요즘 너무 안 좋아 보여서. 괜찮아요. 약 먹으면 나아질 거예요. 무슨 약인데? 스트레스 약이요. 그걸 그렇게 많이 먹어도 돼? 정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하진의 표정이 굳었죠. 의사가 처방한 거예요. 어느 병원이야? 나도 가봐야 하나? 그건 개인 병원이에요. 하진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어머니, 이제 쉬세요. 피곤하시죠? 응. 정례는 작은 방으로 갔습니다. 문을 닫고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녹화가 잘 되고 있었죠. 조금만 더. 오후 2시. 정례는 거실로 나왔어요. 하진은 부엌에 있었죠. 뭔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진아. 네, 어머니. 물 좀 줄래? 네, 잠깐만요. 하진은 물을 따랐어요. 정례는 그 모습을 지켜봤죠. 하진이 작은 약병을 꺼냈습니다. 뚜껑을 열었어요. 이거 민수 거예요? 정례가 물었어요. 네. 저녁에 먹어야 해요. 많이 남았네. 약국에서 많이 받아왔어요. 하진은 태어냈어요. 정례는 계속 물었죠. 그 약 이름이 뭐야? 왜 그러세요? 궁금해서. 나도 먹어볼까 해서. 하진의 눈빛이 변했어요. 날카로워졌죠. 어머니는 안 드셔도 돼요. 왜? 스트레스 약이라며. 하진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약병을 도로 선반에 올렸죠. 정례는 휴대폰이 잘 찍히고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저녁 6시. 아들이 돌아왔어요. 정례는 현관으로 달려갔죠. 민수야. 엄마. 어제 어디 갔어? 아들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어요. 눈동자도 흐렸죠. 미안해, 아들아. 엄마가 정신이 없어서. 괜찮아. 아들은 소파에 앉았어요. 쓰러질 것 같았죠. 하진이 다가왔습니다. 여보, 약 먹어야지. 지금은 괜찮아. 안 돼. 시간이야. 하진은 물과 약을 내밀었어요. 아들은 받으려 했죠. 정례가 막았습니다. 잠깐만. 어머니? 민수야, 그 약 진짜 병원에서 받은 거야? 응. 그렇다고 했잖아. 어느 병원인데? 아들은 하진을 봤어요. 하진은 미간을 찌푸렸죠. 어머니, 왜 이러세요? 그냥 궁금해서. 강남신경과요. 여러 번 말했잖아요. 하진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정례는 물러서지 않았죠. 병원 이름 좀 알려줘. 나도 가봐야 할 것 같아서. 어머니. 하진이 소리쳤어요. 아들이 놀라서 떨었죠.
왜 자꾸 물어보세요? 불신하는 거예요? 아니야, 난 그냥 나가주세요. 방에 가 계세요. 정례는 입을 다물었어요. 아들을 봤죠. 아들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민수야, 엄마 미안해. 나 좀 쉴게. 아들은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이 닫혔죠. 정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하진이 정례를 노려봤어요. 어머니, 내일 요양시설 가세요. 약속하셨죠? 안 가시면 제가 신고할 거예요. 어머니 치매 있다고. 정례는 방으로 돌아왔어요. 문을 잠그고 휴대폰을 확인했죠. 녹화는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될까?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하지만 최선을 다했죠. 밤 9시 정례는 옥순에게 전화했어요. 다 찍었어요. 잘했어요. 이제 나오세요. 어떻게 나가요? 감시받고 있어요. 화장실 간다고 하고 나오세요. 제가 아파트 앞에서 기다릴게요. 알았어요. 정례는 작은 가방을 챙겼어요. 휴대폰, 약병, 지갑, 그리고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었죠. 거실은 조용했어요. 텔레비전 소리만 들렸죠. 하진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화장실 좀 가세요. 하진은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정례는 현관으로 갔습니다. 신발을 신었죠. 문을 열었어요. 어머니,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정례는 뛰기 시작했습니다. 복도를 달렸어요. 엘리베이터를 탔죠. 문이 닫히는 순간 하진이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늦었어요. 1층에 도착했어요. 정례는 밖으로 뛰쳐나갔죠. 옥순이 차를 세워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빨리 타요. 정례는 차에 올랐어요. 옥순은 바로 출발했죠. 잘했어요, 할머니. 이제 끝났어요. 정례는 뒤를 돌아봤어요. 아파트가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꼭 구할게.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이번엔 희망의 눈물이었습니다. 옥수는 정례를 경찰서로 데려갔습니다. 밤 10시였어요. 경찰서 안은 밝았죠. 형광등 불빛이 눈부셨습니다. 신고하러 왔습니다. 옥순이 말했어요. 젊은 경찰관이 고개를 들었죠. 무슨 일이신데요? 살인 미수예요. 경찰관의 표정이 변했어요. 정례와 옥순을 응접실로 안내했죠.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정례는 처음부터 이야기했어요. 아들 이야기, 약 이야기, 며느리 이야기를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끝까지 했습니다. 증거 있으세요? 있어요. 옥순이 약병을 내밀었어요. 그리고 휴대폰을 꺼냈죠. 이 약 성분 분석 결과도 있고요. 녹취록도 있어요. 경찰관은 자료를 살폈어요. 한참을 봤죠.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건 심각하네요. 그죠? 빨리 조사해 주세요. 지금도 제 아들이 위험해요. 정리의 목소리가 간절했어요. 경찰관은 고개를 끄덕였죠. 알겠습니다. 바로 출동하겠습니다. 새벽 1시 경찰차 3대가 아들 집 앞에 도착했어요. 정례도 함께 갔죠. 옥순이 손을 잡아줬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끝이에요. 고마워요, 옥순 씨. 경찰들이 초인종을 눌렀어요. 한참 뒤에 문이 열렸죠. 하진이 나왔습니다. 잠옷 차림이었어요. 무슨 일이세요? 서하진 씨죠? 살인 미수 혐의로 조사받으셔야겠습니다. 하진의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뒤를 돌아봤죠. 도망치려는 것 같았습니다. 도망가지 마세요. 경찰이 하진의 팔을 잡았어요. 하진이 소리쳤죠. 뭐 하는 거예요? 저 아무것도 안 했어요. 증거 있습니다. 조용히 따라오세요. 그때 안방 문이 열렸어요. 아들이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비틀거리며 나왔어요. 정례는 달려갔죠. 민수야. 아들은 정례를 봤어요.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엄마, 왜 경찰이? 아들아, 괜찮아. 이제 다 괜찮아. 정례는 아들을 꼭 안았어요. 아들의 몸이 차가웠죠. 뼈만 남은 것 같았습니다. 민수 오빠. 하진이 소리쳤어요. 하지만 경찰이 막았죠. 박민수 씨도 병원 가셔야 합니다. 정밀 검사 필요합니다. 병원? 아들은 멍한 표정이었어요.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죠. 여보, 나 아무것도 안 했어. 믿어줘. 하진이 울부짖었어요. 하지만 아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정례만 봤죠. 엄마, 무슨 일이야? 아들아, 엄마가 다 설명해 줄게. 일단 병원 가자. 구급차가 도착했어요. 아들을 실었죠. 정례도 함께 탔습니다. 하진은 경찰차에 실렸어요. 울고 있었죠. 하지만 정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새벽 3시, 아들은 응급실에 누워 있었어요. 링거를 맞고 있었죠. 의사가 정례에게 말했습니다. 다행히 빨리 오셨어요. 조금만 늦었으면 위험했을 겁니다. 그럼 살 수 있어요? 네. 약을 끊고 치료하면 회복될 겁니다. 정례는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죠. 옥순이 부축했습니다. 잘 됐어요, 할머니. 정말 잘 됐어요. 정례는 울었어요. 이번엔 마음껏 울었죠. 참았던 게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괜찮아요. 우리 친구잖아요. 옥순도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다음 날 오전, 아들이 눈을 떴어요. 정례는 침대 옆에 앉아 있었죠. 엄마, 응, 아들아. 깼니? 여기가 어디야? 병원이야. 너 아팠어. 아들은 천장을 봤어요. 한참을 그러고 있었죠. 정례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해진 손이었어요. 엄마, 나 뭐 했어? 아무것도 안 했어. 하진이는 어디 있어? 정례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어요. 민수야, 엄마가 할 말이 있어. 하진이가 너한테 나쁜 짓을 했어. 정례는 천천히 설명했어요. 약 이야기, 보험금 이야기, 모든 걸 말했죠. 아들은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없었어요. 다 듣고 나서 아들이 눈을 감았어요. 눈물이 흘렀죠. 내가 몰랐어. 아무것도 몰랐어.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엄마가 말했을 때 믿었어야 했는데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미안해, 엄마. 엄마를 못 믿어서 정말 미안해. 괜찮아, 아들아. 정례는 아들을 안았어요. 아들도 정례를 안았죠.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엄마, 고마워. 날 살려줘서 당연한 거야. 넌 내 아들이잖아. 엄마가 아니었으면 난 죽었을 거야. 이제 괜찮아. 다 끝났어. 아들은 울었어요. 처음으로 제대로 우는 것 같았죠. 정례는 아들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어요. 아들은 많이 좋아졌어요. 얼굴에 혈색이 돌았죠. 밥도 잘 먹었습니다. 엄마, 이거 맛있다. 그래, 더 먹어. 정례가 끓인 미역국이었어요. 아들은 2그릇을 비웠죠. 오랜만에 엄마 밥 먹으니까 좋다. 퇴원하면 더 많이 해줄게. 응. 고창에 가서 같이 살자, 엄마. 정례는 놀랐어요. 뭐? 나 회사 그만둘 거야. 고창 내려가서 엄마랑 농사 지으면서 살고 싶어. 민수야, 여기서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야? 엄마가 제일 소중한 건데. 아들은 정례의 손을 잡았어요.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효도할게. 정내는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웃었죠. 그래, 아들아. 같이 살자. 2주일 뒤 아들은 퇴원했어요. 정내와 함께 옥순의 분식집에 갔죠. 와, 완전히 회복하셨네요. 옥순이 웃으며 말했어요. 아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엄마 도와주셔서 괜찮아요. 당연한 거예요. 아니에요. 옥순 씨가 없었으면 전 지금 없었을 거예요. 아들의 목소리가 진지했어요. 옥순은 손을 내저었죠. 어머니가 용기 내셨으니까 가능했어요. 셋이 함께 떡볶이를 먹었어요. 오랜만에 편안한 시간이었죠. 웃음소리가 분식집에 가득했습니다. 옥순 씨, 고창에 놀러 오세요. 정래가 말했어요. 그럴게요. 꼭 갈게요. 같이 농사도 짓고 맛있는 것도 많이 해드릴게요. 기대할게요. 한 달 뒤 정래와 아들은 고창으로 돌아왔어요. 작은 농가는 그대로였죠. 먼지만 쌓여 있었습니다. 엄마, 내가 청소할게. 괜찮아. 같이 하자. 두 사람은 함께 집을 정리했어요. 창문을 열자 가을바람이 들어왔죠. 논이 보였습니다. 황금빛으로 익어가고 있었어요. 여기 공기 좋다. 아들이 말했어요. 그치? 엄마는 여기가 제일 좋아. 나도 이제 알 것 같아. 저녁에 둘이 마당에 앉았어요. 하늘에 별이 가득했죠. 민수야. 응, 엄마. 행복하니? 아들은 정래를 봤어요. 웃고 있었습니다. 응. 엄마랑 있으니까 행복해. 엄마도 행복해. 엄마 미안하고 고마워. 그런 말 하지 마. 넌 엄마 아들이야. 두 사람은 별을 봤어요. 바람이 불었죠.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그해 겨울, 첫눈이 내렸어요. 정래는 마당에 나와 눈을 맞았죠. 아들이 뒤에서 나왔습니다. 엄마, 추워. 들어가. 조금만 더. 눈이 너무 예쁘다. 그럼 나도 같이 있을게. 아들이 옆에 섰어요. 둘이 함께 눈을 봤죠. 민수야. 응? 엄마가 너 지켜서 다행이야. 응? 나도 엄마가 우리 엄마라서 다행이야. 정래는 웃었어요. 주름진 얼굴에 행복이 가득했죠. 엄마는 말이야. 응? 부모는 약해지지만 자식 지키는 마음만은 늙지 않더라. 아들은 정래를 안았어요. 꽉 안았죠. 나도 알아, 엄마. 이제 알아. 눈은 계속 내렸어요. 하얀 눈이 세상을 덮었죠. 고창의 작은 농가. 그곳엔 두 사람이 함께 있었습니다. 서로를 지키며, 서로를 사랑하며. 봄이 왔어요. 논에 물을 대는 날이었죠. 정래와 아들은 함께 일했습니다. 엄마, 여기 물 더 넣을까? 응. 조금만 더.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석양이 아름다웠어요. 민수야, 저기 봐. 우와. 진짜 예쁘다. 그치? 정래는 아들의 손을 잡았어요. 아들도 꽉 잡았죠. 엄마, 우리 오래오래 이렇게 살자. 그래, 아들아. 두 사람은 집으로 걸어갔어요. 석양빛이 뒤를 따랐죠. 저 멀리서 옥순이 차를 세웠어요. 창문을 내리고 손을 흔들었죠. 할머니, 민수 씨. 정래와 아들이 달려갔어요. 웃으며 달려갔죠. 옥순 씨, 놀러 왔어요. 셋이 함께 집으로 들어갔어요.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죠. 마당에 심은 꽃이 피어났습니다. 붉은 꽃, 노란 꽃, 하얀 꽃. 바람이 불었어요. 꽃잎이 흩날렸죠. 정래는 생각했어요. 살아있어서 좋구나.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여서 좋구나. 해가 저물었어요. 하지만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고창의 작은 농가에
희망은 계속되고 있었어요.